차근차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유스토리는 어쨌든 뭐 수능 대비 겸 뭐 내신 대비까지 포괄해서 진행이 가능하죠. 그리고 모든 교육청 모의고사 또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설 모의고사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해서 오늘부터 이제 경우의 수 이제 처음부터 진행을 하는데, 얘들아 무조건 문제만 풀려고 하지 마. 선생님 설명을 좀 제발 좀 귀담아 듣고 해. 일단 경우의 수는 어떤 벌어지는 사건의 개수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사건의 개수를 찾는 것보단 사건의 개수를 세는 거야. 일일이 열거해서 세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일일이 열거해서 센다는 얘기는 중복됨이 없이 빠짐없이 다 일일이 세야 돼요. 그러면 이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는 사건의 개수거든요. 근데 이 사건의 개수는, 자, 이 사건이 발생시키려면 어떤 동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동작의 의미를 우리는 시행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시행한다. 뭐를 시행한다? 자, 주사위를 던진다. 이 자체가 동작의 의미야. 이건 시행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주사위가 떼굴떼굴 굴러서 윗면에 주사위의 숫자가 6을 가리키고 있다. 이거는 바로 시행한 결과의 의미지. 그러면 시행에 의해서 나온 결과, 그 결과를 우리는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주사위를 한 번을 던졌다. 한 번을 던진다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의 개수는 몇 가지일까라는 거를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럼 주사위 눈 자체는 1부터 6까지 숫자가 있으니까 결국 1, 2, 3, 4, 5, 6이라고 하는 6가지의 케이스의 사건이 벌어질 수 있겠지. 맞니? 그러면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여기서 나타나는 6가지예요 라고 답하면 돼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찾아 나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 걸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 나가는데 이 경우의 수는 너무 공식에 의존하면 안 돼. 공식에 의존하는 순간 망한다고. 자, 너희 나형을 택하는 학생, 가형을 택하는 학생 있는데 학통이 물론 문이과 공통과정이잖아. 문이과 공통과정인데 그 수준으로 보면 가형보다 나형의 학통이 훨씬 쉬워. 훨씬 쉽고 오히려 학교 내신보다 더 쉬울 수 있어. 그리고 나오는 게 똑같이 나와. 뻔하게 나와. 그러니까 학통 쪽은 다 맞아야 돼. 학통 쪽은 킬러 문항 없어. 무조건 다 맞아야 돼. 가형이든 나이든 간에. 그러면 그걸 다 맞기 위한 작업은 뭐냐? 일단 직접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는 거야. 일단 세보는 거야. 중복됨이 없이 빠짐없이. 그런데 세는데 너무 가지수가 많아. 너무 가지수가 많으면 그때는 일일이 세다가 뭔가 추론해 줘야겠지. 아,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몇 가지의 형태가 발생될 거야 라는 것을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틀거리의 훈련을 해줘야 돼. 무조건 다 일일이 셀 수는 없으니까. 그럼 주사위 하나 던진다? 야, 주사위 하나 던지면 6가지 케이스 나오는 건 이해됐지. 그러면 주사위를 2개를 던져. 주사위를 2개를 던진데 어떻게 던지느냐? 동시에 던지자 이거죠. 오케이? 근데 주사위를요, 동시에 2개를 던지는 의미와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지는 의미하고는 같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 첫 번째 주사위, A 주사위가 있고 B 주사위가 있거든. 그치? 그럼 A 주사위에서 발생하는 수가 1, 2, 3, 4, 5, 6 몇 가지야? 6가지야, 6가지. 그러면 B 주사위도 당연히 6가지잖아. 그런데 어떻게 던졌다고? 동시에 던졌거든. 그럼 동시에 던졌으면 A 주사위, B 주사위 윗면에 나오는 수를 직접 말해야 돼. 그럼 봐라. A 주사위 1이 나왔다? 근데 B 주사위에서는 1이 나올 수 있지. 그러니까 A, B가 1, 1 나오고 그 다음에 A, B가 1, 2 나오고 1, 3 나오고 1, 4, 1, 5, 1, 6 이건 다 다른 경우지. 그럼 몇 가지야? A 주사위 1이 나왔을 때 B 주사위 때문에 6가지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번에 또 A 주사위 2 나왔어. 2 나오고 1 나오고 2, 2, 3, 4, 2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6가지 또 나오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A가 1일 때 나타나는 B의 가지수 또 2일 때 나타나는 B의 가지수 통해서 6이 몇 번이야? 6이 6번이에요. 6이 6번. 그럼 얘네들은 다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걸 다 더하면 되겠죠. 더해서 총 몇 가지 나옵니까? 36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다 일일이 열거해서 다 더했거든? 근데 다 더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A 주사위에서 나타나는 경우 몇 가지? 6가지. B 주에서 나오는 경우 몇 가지? 6가지에서 결국 36을 발생하는 건 6 곱하기 6해서 나올 수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들아 이 경우의 수에서 사용하는 연산은 덧셈과 곱셈이야.
경우의 수에서 연산은 덧셈과 곱셈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느 때 그 나타난 사건의 개수를 더할 것이고 어느 때 곱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게 뭐냐면 합의 법칙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지금처럼 이렇게 다 어떻게 했어요? 더했습니다. 그리고 곱의 법칙은 곱했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더할 것이며 어떤 경우에 곱할 것이냐라고 할 때 이 합의 법칙은 있잖아. 절대적으로 같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의 개수일 때는 더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야 1, 1이 나오면서 1, 2가 나올 수 있니 없니? 그건 절대 나올 수 없지. 그래서 1, 2 나오는 한 가지, 1, 2 나오는 한 가지, 한 가지를 어떻게? 더해서 두 가지야. 그런 경우일 때는 서로 더하는 거야. 절대 같이 일어날 수 없는 사건. 그럼 같이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는 동시에 또는 연속으로 일어나지 않는 케이스에서는 더하는 거야. 근데 곱의 법칙은 뭐냐? 곱의 법칙은 A 주사위와 B 주사위를 어떻게 던졌습니까? 동시에 던지지 않았어요? 동시에 던졌잖아요. 그러면 A 주사에서 발생하는 경우와 B 주사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어떻게 했어? 더한 거야. 곱한 거야. 이때 곱의 법칙이 적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곱의 법칙은 어떤 사건이 여러 개의 사건들이 어떤 동시에 발생되는 형태. 이럴 때는 각각의 가지수를 서로 곱하는 거구나. 오케이? 자, 또는 봐라. 이거는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얘기고 하나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진다라고 할게. 그럼 하나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지면 1회가 있고 2회가 있을 거 아니니. 그지? 그럼 1에서 나올 수 있는 가지수도 1, 2, 3, 4, 5, 6이고 2에서 나오는 경우도 1, 2, 3, 4, 5, 6 맞잖아. 그지? 앞에서 뭐를 낳았다 해가지고 다음에 일어난 사건에 영향 주니 안 주니? 안 주죠? 심리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심리적인 영향까지 따지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여기에서 처음에 서두에서 빠뜨리긴 한 거지만 경우의 수를 세는 것은 가장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만 센단다? 만약에 주사위를 던지는데 주사위 던지면 몇 가지 경우라고? 6가지 경우야. 근데 실질적으로 불가사의하는 경우도 생겨. 딱 했는데 모서리로 세워지거나 꼭점으로 세워지는 케이스도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우리는 그런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다 배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전은 몇 가지가 나올까? 동전을 던지면. 왜? 앞, 뒤. 아니지. 세워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맞지? 윷놀이도 마찬가지지 않니, 사실은? 윷놀이 어떻게 돼? 배 아니면 등이잖아. 그런데 딱 세워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아? 근데 그런 경우는 다 배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거, 특수한 경우에는 다 배제해서 따지는 거야. 근데 실질적인 현상하고는 다르긴 하지. 그지? 자, 그러면 1에서 1, 2, 3, 4, 5, 6이 나왔는데 2에서 1, 2, 3, 4, 5, 6 얘네들이 1이 나왔다 해서 2에서 뭐가 나오는 거에 대한 어떤 사건 영향 안 주지. 그럼 1이 나오는 케이스, 2가 나오는 케이스 가능성은 다 똑같은 거야. 그치? 가능성이 다 똑같다는 전제야. 뭔가 주사위를 정육면체인데 정육면체 이렇게 탁 깎아가지고 어떻게 깎냐에 따라서 1이 많이 자주 나오게 할 수도 있긴 하지.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경우는 아니야. 다 배제, 다 가능성이 똑같다라는 전제하에서 우리는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야. 그럼 봐라. 아까처럼 1에서 1이 나왔어요. 2에서 1이 나왔어. 그래서 1, 2, 1, 2, 1, 3 해서 1에서 1이 나오면서 2에서 6가지니까 6가지의 경우가 또 되잖아. 또 1에서 2가 나와서 1, 이렇게 해가지고 또 6가지. 맞아?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일일이 열거하기보단 1에서 나오는 케이스 몇 가지? 6가지. 2에서 나오는 케이스 6가지. 이 사건은 연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죠. 1회 다음에 연속으로 2회가 된 거니까. 그럼 이거에 두 수를 어떻게 한다? 곱한다 이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동시 또는 어떻게 벌어지는 경우? 연속적으로 벌어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건의 개수들을 서로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합의 법칙은 더하는 거야. 더한다는 얘기는 어느 때? 이게 아닐 때. 동시와 연속적인 행위가 아닐 때. 알았어? 그러면 더하고 곱하고만 잘하면 경우의 수는 일단 첫 번째 완성이야. 그런데 이 판단은 잘해야 돼. 이 판단은 그거는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자, 그래서 봐봐.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데 가르친 거 하나도 없지 지금. 경우의 수가 원래 그래. 더하고 곱하고 그 행위만 잘 해나가면 돼.
5번 보자, 5번. 5번. n값의 범위가 1부터 3까지랍니다. n값의 값은 1부터 8까지래요. 근데 m하고 n은 자연수랍니다. 그러면 세제곱근 n의 m제곱이 무슨 수가 되도록? 자연수가 되도록 이라고 그랬어. 그랬을 때 m, n의 순서쌍의 개수를 알아보세요 라고 얘기하잖아. 얘들아 순서쌍의 개수 물어보잖아. x, y 이거 순서쌍의 개수 물어볼 때는 x가 가질 수 있는 값의 개수, y가 가질 수 있는 값의 개수를 곱하는 거야. x값 지정되면서 연속으로 y값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라고? 곱하는 거야. 이거는 순서쌍의 개수는 x의 종류, y의 종류 나오면 곱하는 거야. 자, 그러면 말할게. 얘네들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래. 어머, 이거 뭐야? 거듭제곱근이야. 그럼 얘들아, 거듭제곱근은 분수지수로 고칠 수 있다. 맞지? n제곱근 a의 n제곱.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어? a의 n분의 n제곱인 거 이해되니? 이거 다 알고 있니? 그래, 그럼 얘로 고쳐봐. n의 뭐야? 3분의 m제곱이란다. 근데 얘가 무슨 수가 돼야 돼?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되거든. 그럼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여기 있는 수는 반드시 무슨 수여야 돼? 여기 있는 수는 얘가 자연수려면 여기 있는 지수가 어떻게 돼 있어야 돼? 분수로 있으면 돼, 안 돼? 분수로 돼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수가 뭐로 돼 있어야 돼요? 자연수? 0 또는 자연수여야 됩니다. 왜요? 왜? 이게 0제곱이면 얼마니? 1이잖아. 1도 자연수잖아. 자, 그러면 이제 찾아. 근데 m이 0이 없지. m의 자리는 0이 없잖아. 그러면 3분의 m이 뭐야 돼? 3분의 m이 자연수야 되지. 오케이? 그러면 3분의 m이 자연수야 돼. 그럼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m은 무슨 값으로 돼 있어야 돼? m은 3의 배수야 되지. 근데 m이 취할 수 있는 값 중에 3의 배수는 뭐밖에 없어? 3밖에 없구나. 3밖에 없어. 여기까지 됐지? 여기까지 됐지? 그래? 그러면 이 3을 날려야 되거든. 그잖아. 그럼 3을 날리려면 이제 n자리다. 야, 이런 건 솔직히 몇 개 안 되니까 이 종류가 m의 종류가 1, 2, 3, 3개 1, 8, 8개밖에 더 있냐? 집어넣어봐.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에서 순서쌍의 개수 구하라 했거든. m, n의 순서쌍의 개수 이런 거 따질 때는 두 개의 값을 동시에 구하려고 하면 힘들어. 그래서 하나를 뭔가 지정해놓고 나머지를 상대적으로 계산하는 게 편해.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려고. n이 만약에 1일 때 n이 만약에 1이면 얘는 상관없이 다 1이니까 자연수 되지. 그럼 m은 뭐가 되면 돼? m은 뭐가 되면 돼? 1 돼, 안 돼? 돼요. 얘가 1일 때 또 2가 돼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얘가 1일 때 얘가 3이 돼도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일단은 n이 1일 때 m의 개수에 따라서 순서쌍의 개수가 몇 개 등장해요? 일단 3개가 등장했죠? 3개가 등장했단다. 자, 그런데 n이 만약에 2여봐. 응? n이 2여봐. n이 2면 여기 또 여기다 그냥 쓸게. n이 만약에 2야. n이 만약에 2면 m이 얼마면 될까? n이 2면 m이 얼마면 될까? 아니면 이렇게 할까? m의 종류가 더 적지. 3개밖에 없지. 그럼 m을 지정해놓고 n값을 찾아도 그건 상관없어. 어떻게든 간에 상관없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m을 한번 지정해볼까? m이 1이면 n이 얼마야 될까? 이게 3분의 1제곱이잖아. 그러면 n이 얼마일 때 이게 자연수가 될 수 있어? 그렇죠. 8 하나밖에 없습니다. 8이 2의 몇 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이니까. 그래서 2의 세제곱에 3분의 1제곱 하면 지수끼리 곱해서 2의 1제곱 돼서 자연수 되는 거죠. 그러면 m이 1일 때는 n이 8 하나밖에 없다. 더 있니? 더 없니? 그러면 n이 만약에 2야. n이 2면 n의 3분의 2제곱이야. 그럼 또 얘도 또 날려야 되지. 그러면 얘 8인 거 돼, 안 돼? 되죠? 또 있어요? 1, 2, 3, 4. 아니죠, 참. 1도 되죠, 1. 그러니까 1도 되지. 다시. 1 되지. 그 다음에 n이 1일 때, n이 1이면 8 하나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2일 때 1도 되죠? 예, 그 다음에 2일 때 8도 되죠? 됐어? 됐니? 얘 몇 개야? 그 다음에 n이 3이야. m이 3. m이 3이면 얘들아 이거 m이 3이면 어라? 이게 3이야. 그럼 이게 몇 제곱이야? 그러면 n이 뭐면 돼? 다 되지? 다 되니까 이건 일일이 쓸 필요 없지? 그러니까 n이 3이면 몇 가지? 8가지네. 더 이제 없지? 그러면 8가지. 한 가지. 어떻게 해야 돼? 4가지지? 이거 더해야 돼, 곱해야 돼? 더해야 되죠. 이거 각각 일어나잖아요.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m하고 n이 동시에 1, 8이면서 1, 1이 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총 몇 가지다? 12가지다. 공식에 의존했니? 의존하지 않았지? 이 조건에 해당되는 결론이 나오게 하기 위한 n과 m을 직접 어떻게 했어? 찾는 거지. 찾는데 어때? 일일이 찾을 수는 없잖아. 그치? 하면서 추론을 해야 돼. 추론하면서 이럴 것이다 라는 결론하에 내용을 파악해야 된다고. 얘들아 경우의 수는 문제를 딱 풀어놓고도 이게 답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돼. 그래서 불안해. 근데 어쩔 수 없어. 확실히 사야 돼. 그래서 검산이 반드시 필요한 단어냐 이거.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한번 볼까? 9번 문제. A, B, C 동전을 동시에 던진다. 아니 동전이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대요. 얘들아 주사위 3개를 동시에 던지면 일어나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요? A 주사위에서 몇 가지? 6가지. B도 6. C도 6. 얘들 어떻게 해줘? 이 수를. 그렇죠. 왜 곱하는지에 대한 이유 정확하게 스스로가 인식해야 돼. 그래서 216가지 경우가 나오긴 하거든. 근데 얘는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짝수야 된대요. 세수의 곱이 짝수야 된대. 얘들아 짝수가 되게 하는 방법은 아무거나 하나만 짝수면 다 짝수야. 그치? 이렇게 3개의 수 A, B, C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봐. 그럼 이 3개의 수를 곱해서 짝수가 되는 경우는 셋 중에 적어도 하나만 짝수면 짝수잖아. A, B, C 주사에 나오는 눈에서 그럼 얘가 짝수라고 할 때, 또는 얘가 짝수라고 할 때, 그럼 2, 4, 6, 어우, 열거하기가 어때? 장난 아니지. 졸라 힘들지, 이거. 216가지 중에 뭐, 어떤 그 경우잖아. 너무 많잖아. 일일이 열거해서 찾을 수 있어. 찾을 수 있지 않아? 찾을 수 있긴 해. 자, 여기가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이렇게 주사위 눈들이 이렇게 있어. 1, 2, 3, 4, 5, 6. 응? 얘가 1일 때 1, 1, 2 이런 식으로. 근데 장난 아니지. 너무너무 많아 가지수가. 그러면 판단을 한번 해보자. 얘들아 앞으로 눈의 수의 곱이 짝수가 된다라고 할 땐 짝수일 때를 찾지 마세요. 짝수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차라리 홀수일 때 찾는 게 좋아요. 얘네들의 곱이 뭐일 때? 얘네들의 곱이 홀수인 경우가 훨씬 가지수가 적어. 그리고 판단하기가 쉬워. 야, 숫자들을 곱해가지고 홀수가 되려면 그 숫자들이 다 뭐야 될까? 홀수들끼리 곱했을 때만 홀수가 나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셋 다 홀수야 된다고. 그러면 아까 셋 중에 적어도 하나만 짝수인 경우보다 훨씬 더 편하지 않아? 그치? 그러면 얘네들이 홀수인 경우는 몇 가지냐라고 물어보면요. 얘네들이 다 홀수야 돼요. 홀수. 오케이? 그러면 주사위에 홀수 몇 개 있어요? 3개씩 있습니다. 3가지. 너도 홀수, 그리고 동시에 너도 홀수, 그리고 동시에 너도 홀수야 돼. 그럼 이 숫자들 어떻게 해줘? 곱하자 이거지. 곱하자. 그럼 몇 가지 나왔어? 27가지가 나와. 홀수가 되는 경우는 27가지야. 그런데 아까 주사위 3개를 동시에 던지면 일어나는 경우가 총 몇 가지라고 그랬어? 216가지야. 그럼 216가지에는 세수의 곱이 짝수인 경우와 홀수인 경우의 합이지. 그러면 짝수인 경우는 어떻게 찾으면 돼? 216가지에서 홀수가 되는 가지수를 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합니다. 이걸 우리는 무슨 사건이라고 하냐면 나중에는 여사건이라고 그래요. 무슨 사건? 여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여는 나머지 여자야, 얘들아. 응? 그러면 이 여사건인 경우는 어느 때 적용하냐면 일일이 열거해서 찾으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 다양한 경우가 너무 많아. 그러면 역으로 거꾸로 돌아가는 거야. 거꾸로.
그거의 반대 사건의 개수를 구해버리는 거야. 반대 사건의 개수에서 일단 전체 사건의 개수 알고 있잖아, 우리가. 그 전체 사건의 개수에서 반대 사건의 개수를 빼면 우리가 찾는 그 사건의 가지수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예, 이런 거를 우리는 여사건의 내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어느 때 여사건을 할 것이냐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다이렉트로 이렇게 계산하려고 할 때 복잡하면 조금 반대 사건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해라. 그리고 두 눈의 수의 곱이, 아니 눈의 수의 곱이 짝수를 물어보면 언제나 뭘 찾으라고? 홀수인 걸 찾아. 기억해도 학교 내신에서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자, 11번 한번 봐봐 또. 자, 11번 보면 또 369 게임 알지? 알아 몰라? 자, 369 해가지고 1부터 차례로 말아요. 369가 들어가 있는 수는 말하지 않는 게임이다. 예를 들면 또 해가지고 말하지 않아야 되는데 369 들어가면 네? 자, 그래서 369 게임을 할 때 1부터 999까지 자연수 중 말하지 않아야 하는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따질 때는 원래는 1부터 얼마까지야? 1부터 얼마까지? 999까지. 이게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얘들아, 이렇게 1은 한 자리야. 999는 뭐야? 세 자리지. 그러면 이럴 때는 항상 자릿수를 구별해 놓고 판단을 해. 그래서 일단 한 자리일 때, 한 자리에서 말하지 말아야 되는 개수, 그 다음에 두 자리에서 말하지 말아야 되는 개수, 그 다음에 세 자릿수에서 말하지 말아야 되는 개수.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언제나 이렇게 어떤 수의 범위가 막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가 돼 있으면 항상 이 자리를 구별해 놓고 판단을 해야 돼. 아니 얘들아, 이거 필기하는 건 아니고 이 문제를 이걸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건데 혹시라도 이렇게 나오면 한 번에 하려고 하면 안 돼. 자리를 구별해 놓고 판단을 해야 돼. 그러면 생각해봐. 한 자리에서 이제 369 말하지 말아야 되는 개수. 그러면 일단 1부터 10까지가 있지. 1부터 그러니까 9까지지. 1부터 9까지에서는 세 가지지. 이건 찾기 쉽다. 그지? 그런데 두 자리로 돼 있어. 두 자리는 10부터 99까지잖아. 그럼 10부터 99까지니까 그러니까 10의 자리가 10으로 돼 있을 때 그럼 13, 16, 19 이거 말하지 말아야 돼. 또 23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세면 되지. 또 이거 세 자리일 때 또 다 세면 되지. 셀 수 있지. 언젠가 셀 수 있어. 언젠가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 그런데 너무 많잖아. 너무 많다 보니까 어때? 분명히 중복되거나 빠진 게 생길 수도 있을 거란 얘기야. 언제나 사건의 개수를 구할 때는 중복됨이 없이 빠짐없이 구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다라고 하면 잠시 생각을 해봐. 잠시 생각을 해봐. 차라리 또 말해도 되는 거. 아까 방금 여사건의 내용처럼 말해도 되는 수를 먼저 세면 빠르지 않을까? 자,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세 자리가 이렇게 있어요. 세 자리가. 그럼 한 자리만 놓고 생각해 봅시다. 말해도 되는 숫자는요. 369를 뺀 0, 1, 2, 그 다음에 4, 5, 7, 8. 몇 개예요? 말해도 되는 숫자는 몇 개? 7개. 0도 말할 수 있지. 아니, 102, 0 들어가니까. 맞아? 그래? 그러면 한 자리일 때 말해도 되는 거 7가지. 두 자리일 때 말해도 되는 거 7가지. 이거 말해도 되는 거 7가지. 아니야? 맞지? 야, 1부터 999까지는 숫자가 총 몇 개 있는 거야? 999개가 있지? 그럼 말해도 되는 거? 곱해봐. 아, 그래! 그럼 0이 되는 경우는 이게 000 말하면 안 되지? 그럼 000 말하면 안 되니까 0, 하나. 그러니까 빼기 얼마 하면 돼? 0 말하면 안 되니까. 1만 빼면 되잖아. 그럼 이건 말해도 되는 거지. 이해되겠니? 그럼 말해도 되는 것은 777 곱하면 얼마니? 49에다 7 곱하면 얼마니? 343인가요? 아닌데? 맞나? 343 맞지? 28이잖아. 63이잖아. 343 맞지? 근데 빼기 1 했으니까 342지. 그럼 답은 뭐야? 또 999에서 어떻게? 999에서 342를 빼면 되죠. 그러니까 봐봐. 이거 너희들이 1을 직접 말해줬잖아. 그러니까 그게 생각한 거지. 0은요? 0은 포함 안 되니까. 요거 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12번에 얘들아, 이게 자리 배치 문제거든. 자리 배치. 이 자리 배치는 직접 열거 해. 직접 찾아. 공식에 의존하지 말고 직접 찾아. 직접. 직접 찾아줘. 생각보다 쉬워. 근데 12번 문제는 뭐냐면 이 경우의 수를 구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일이 열거해서 찾는 방법 중에 사전식 배열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수용도라고 하는 방법이 있단다. 대표적인 거야. 근데 사전식 배열법보다는 수용도가 더 중요해. 수용도가. 그러면 사전식 배열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건 어떤 공식의 내용이 아니고 형식이야, 형식.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구한다, 이런 얘기인데, 말 그대로 사전을 찾는 방법대로 한다, 이거야. 봐봐. A, B, C, D. 알파벳 A, B, C, D 4개가 있어. 알파벳 4개. 그러면 사전 찾을 때 어떻게 찾는지는 알지? 어떻게 찾는지는 알지? 그럼 만약에 얘네들을 사전으로 순서대로 찾는다라고 할 때, D, B, C, A. 얘는 과연 몇 번째의 문자입니까? 라는 거를 물어볼 때. 몇 번째의 문자냐? 그럼 얘가 몇 번째 문자냐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찾냐면 일단 이렇게 4개의 단어가 스펠링이 이렇게 나열돼 있어. 그러면 여기 첫 자리가 A라고 가정해봐. A면은 어차피 여기에는 아무거나 와도 되지.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문자 몇 가지? 여기에 먼저 올 수 있는 문자 몇 가지야? 3가지 아니야? A를 제외한 나머지. 중복되는 건 안 되고. 그럼 여기는 여기 쓴 거는 못 오니까 2가지지. 책이 마음에 안 드나 보구나. 자, 그럼 여기는 몇 가지? 여기 1가지인 거 이해되지? 맞아? 그럼 얘네들이 연속적으로 문자가 체크된 거니까 이 숫자들에 대해서는 고불하거든. 그래서 첫 자리가 A로 시작되면 나타나는 나열되는 문자의 개수는 몇 개? 6개가 돼요. 그죠? 그러면 B로 시작해도 상관없죠. B로 시작해도 같지 않겠어요? 몇 가지? B로 시작하는 문자의 나열의 종류는 또 6가지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C로 시작하는 문자도 몇 가지요? 나열하면 6개가 나올 건데 이제 D로 시작할 때 이제 주목해야지. D로 시작했어. 그럼 D로 시작하면서 다음에 문자가 뭐부터 시작해야 돼? A로 시작되는 거 아니야? 사전 찾을 때. 사전 안 찾아봤지? 그럼 여기는 이제 아무거나 와도 되지? 그럼 여기 몇 가지야? 나머지 뭐? A, D를 제한. B, C, B, C, C, B. 그냥 몇 가지야? 2가지야, 2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D. 여기가 이제 B 와요. A 다음에 B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A 와야 되죠? A 다음에 C죠? 그러면 이거 다음에 얘잖아. 그럼 얘는 과연 몇 번째냐? 6, 6, 6, 6. 이거 1. 이거 어떻게 해줘, 이 숫자들? 곱하는 거 아니겠지? 그러면 더한 다음에 거기다 더하기로 하면 얘가 다음에 문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와 같이 처리하는 방법이 무슨 방법? 사전식 배열법이야. 이런 걸 사전식 배열법이라고 그래. 오케이? 그럼 수용도는 뭐냐면 수용도는 이게 나무가지 그림이야. 나무가지 그림. 나무수, 형태형. 나무가지 그림으로 경우의 수를 찾는다 이 얘기야. 그러면 지금 12번 문제 볼래? 12번에 차 이렇게 4대가 있어. 나 진짜 차 빼줘야 되는데. A, B, C, D. 자, 이렇게 돼 있대지, 이렇게. 이거를 어떻게 하는데? 차량이 모두 빠져나오는 순서를 정하는 경우래. 차량이 모두 빠져나와야 되는데, 야, 차량이 모두 빠져나오려면 당연히 앞에부터 나와야 되잖아. 여긴 벽이니까. 이거 세. 공식에 의존하지 말라고. 어떻게 순서대로 빠져나올 것인가라는 걸 세면 되지. 그러면 처음에 먼저 빠져나올 거는 A로 시작하거나, 그지? 또는 뭐로 시작하거나, B로 시작하면 될 거야. 맞지?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만약에 A로 먼저 빠져나왔다라고 하면, 두 번째는 C가 나오거나, 또 뭐가? B가 나오면 되는 거지. 맞지? 그 다음에 A 나오고 C 나왔어. A 나오고 C 나왔으면 이제 뭐 나오면 돼? B 나오고, 그 다음에 D가 나오면 되는 거지. 맞아요?
그 다음에 A 나오고 B가 나왔어. A 나오고 B가 나왔으면은 또 어떻게 나눠지지? A 나오고 B가 나왔으니까 C, D 어느 거나 먼저 나와도 상관없잖아. 그럼 A 나오고 B 나오고 C 나오면 그 다음에는 D가 나오는 거고 D가 나오면 C가 나오는 거. 분명히 얘는 다른 경우야. 맞아 안 맞아? 맞잖아. 그럼 이거는 처음에 뭐가 나왔다는 전제로 했을 때? A가 나왔다는 전제로 했을 때 몇 가지가 나와? 몇 가지? 몇 가지 나와요? 세 가지 케이스가 있네요. 이거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더해줘야 되죠. 그럼 B가 먼저 나온다라고 전제로 하면 마찬가지로 몇 가지일까요? 또 세요? 또 셀 필요 없겠지? B로 시작하면은 또 여기서도 몇 가지일 것이다. 세 가지일 것이다 라는 것을 추론, 판단, 결정하라고. 그러면 이거 세 가지, 이거 세 가지. 이 수는 또 어떻게 줘? 더해야 되지, 더해야지. 이거 동시가 아니잖아. 그래서 몇 가지예요? 6가지. 이게 바로 수용도의 형태야. 무슨 도? 수용도. 근데 얘들아, 수용도가 너무 가지수가 많아지잖아? 너무 가지수가 많아지면 그런 문제는 풀지 마. 적당선에서 합의 봐. 너무 가지수 나오는 거는 수능에서 배제되니까, 이게 무슨 방법이라고? 수용도, 나무가지치기, 오케이? 자, 이런 게 자리 배치야. 자, 그러면 이런 거는 뭐 쉬운 거고, 근데 자리 배치는 수용도로 풀어라 라는 걸로 착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만,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쉽게 13번에. 자리 배치는 수용도로 하는 거다라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의 수용도의 입장에서 얘기한 거고, 자, 여기가 1열이래, 1열. 그 다음에 여기가 2열이래. 여기에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6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런데 조건을 달았네? 할아버지, 할머니는 같은 열에 이웃해야 되고, 아버지, 어머니도 같은 열에 이웃하여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만약에 이런 제한 조건이 없잖아? 그러면 아무래도 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그러면 만약에 얘들을 이와 같이 6자리에다 앉히는 방법은 몇 가지냐라고 물으면 단순하게 아무래도 공경의 의미로 할아버지부터 먼저 앉으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할아버지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겠어? 6가지지. 할머니는 5가지지. 이유는 왜? 그렇지. 할아버지가 앉은 자리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얘는 차곡차곡 하나씩 빼가지고 이렇게 계산되겠다. 그치? 그럼 이 숫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 곱해, 더해. 왜 곱할까? 연속으로 이루어지잖아. 근데 연속, 동시 이런 걸로 생각하기보단 그렇지 않나? 곱해야 된다는 게 감각적으로 이렇게 생각돼야 되는데 곱한 이유 알겠니? 이렇게 되잖아. 근데 여기는 제한을 뒀어. 어떤 제한을 뒀냐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같은 열에 아버지 엄마도 같은 열에. 알았지? 그래? 그러면 아무래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한 묶음. 왜냐하면 이웃하게 앉는 데잖아. 뭐 앉게 하라고? 이웃하게 앉는데. 이 용어 좀 기억해도. 이웃한다라는 말이 나오면요. 한 묶음 취급하세요. 한 묶음. 하나로 간주하라고. 하나. 한 묶음 취급. 그리고 묶음 내 순서도 고려해라. 묶음 내 순서 고려하세요. 묶음 내 순서까지 나중에 계산에 넣으시라고요. 분명 이웃한단 말 나오면 그러니까 A, B, C, D 네 사람이 있어. A, B, C, D 네 사람. 그럼 얘네들을 일렬로 배열하래. 어떻게 배열해?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냐? 그러면 얘한테 선택권 먼저 줘. 그럼 몇 가지야? 얘는. 그럼 4, 3, 2, 1 곱해버리면 돼. 근데 B, C, D는 C, D는 이웃 타겟을 해. 그럼 얘는 한 사람이야. 그럼 총 몇 사람 세워? 세 사람을 세우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세 사람 세우는데 문제는 얘는 이제 이웃한다 그랬으니까 얘 선택할 수 있는 자리 몇 군데? 3군데지. 세 사람 세우는 거잖아, 결국은. 그잖아. 그러면 세 사람, 두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되겠지. 한 자리. 맞지? 그런데
어느 자리든 얘네들이 이웃하지만 이웃한다는 말은 C가 왼쪽 또는 D가 오른쪽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잖아. 얘네들 자리 바꿀 수도? 그래서 거기다가 자리 바꾸는 방법 몇 가지? 이걸 곱하라고. 묶음 내 순서 고려해라. 이 얘기야. 알았지? 자,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자리 선택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1열에 앉을지, 2열에 앉을지 선택 먼저 해야 되겠지. 그러면 1열에 앉을지, 2열에 앉을지 선택권 몇 가지? 2가지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사건 종결됐지?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1열에 앉는다라고 내가 임의로 스토리를 만들어. 이미 이거는 가지수에 포함시켰으니까.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웃해야 되니까 이렇게 2자리 아니면 이렇게 2자리지. 그러면 이렇게 앉을지 이렇게 앉을지 몇 가지야 또? 또 2가지지. 됐어?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리 바꿔도 되지. 또 몇 가지야 그럼? 또 2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배치했어요. 네?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미 끝났어. 여기 뭐 할아버지, 뭐 할머니 이렇게 자리에 앉았다라고 이제 사건 종결. 끝. 이건 신경 쓰지 마. 그 다음에 아버지, 엄마도 이제 열을 먼저 선택해야 되는데 열에 대한 선택권이 몇 가지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아버지, 엄마도 이렇게 앉을지 이렇게 앉을지 선택권 몇 가지야? 2가지야. 또 서로 자리 바꿀 수 있지? 몇 가지야 그럼? 또 2가지야. 됐어. 그래서 여기 이제 아빠, 엄마 이제 앉았어. 이건 이제 신경 쓰지 마. 그럼 이제 아들한테 먼저 또 선택권 준다 그럼 몇 가지야 이제 얘는? 2가지죠. 그럼 딸은요? 아쉽게 또 딸은 선택권이 없네요. 없는 게 아니라 1가지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이 수는 다 어떻게 해줘야 돼? 곱하는 거지. 이해됐니? 뭐 공식 쓴 거 하나도 없지? 단지 이웃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는 무슨 묶음? 한 묶음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묶음 내 순서 생각한다. 오케이? 됐어? 자, 이 숫자 다 곱하면 2가 6개니까 64가지가 나오네. 됐지? 잠깐 쉬어. 작년도 모의고사. 어머. 15번에 나머지 문제는 숙제예요. 선생님 안 풀고 넘어간 건 숙제라고. 자, 그림과 같이 6개의 다리가 있대요. 그림과 같이 6개의 다리. 이렇게 6개의 다리가 이렇게 있대요. 아, 6개가 아니라 6개의 섬이 다리로 연결돼 있어. 쏘리. 자, 근데 뭐 하라고 그랬냐면 흰색, 노란색, 파란색 깃발이 2개씩 있어. 그러니까 총 6개잖아. 깃발의 개수가. 그지? 같은 깃발이 2개씩 해서 6개 있어. 6개의 깃발을 섬에 1개씩 세우고자 하는데 다리로 연결된 이웃하다는 얘기 옆에 있는 거야. 옆에 있는 이웃한 섬에 같은 색의 깃발이 세우면 안 된대. 알았지? 이게 이제 색칠하는 방법이었는데 그랬을 때 깃발을 세우는 방법이 몇 가지냐라고 물어본 거야. 몇 가지냐? 언젠가는 다 셀 수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시간 내에 좀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자 이거잖아.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풀 수 있긴 해. 다 세워보면 되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빠지거나 중복되는 게 생길 수도 있을까 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다 번호 한번 매겨볼까? 일단 설명하려면 자,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자. 근데요, 그림은 저기 안 이어지지 않아요? 상관없는 거예요? 아, 여기 안 이어져 있구나.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 시작하자. 어디서부터 세울까라는 걸 먼저 생각해 보자. 그리고 어느 섬에다가 어느 색을 할까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해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찬찬히.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줄 수 있는 팁은 가능한 먼저 왜? 네가 마이크 담당이야? 마이크 꺼지면 얘기해 줘야 돼. 이게 배터리로 돼 가지고
막 수업하다 보면 제 소리가 안 날 때, 소리가 안 나면 저희가 녹음이 안 되는 거야. 나중에 들어봤자 들리지도 않아. 세연이 네가 담당해. 네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래요. 네가 그러니까 저기야. 저기 카메라맨 감독. 좋아요. 오케이. 너 나중에 VJ 한번 해봐라. VJ. 안 돼요. 왜? 뭐라도 해야지. 괜찮아. 지금 제 인생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왜 VJ는 어때서? 너 직업에 귀천을 두는 거야? 저랑 안 맞아요. 그래? 남들한테 얼굴을 많이 보이는 직업은 어려운 것 같아요. 네가 왜 얼굴을 뭐 VJ? 그렇구나. 선생님 잘못 말했구나. 아닌데? 야, VJ는 카메라를 찍는 사람이 VJ 아니냐? 그러니까 BJ랑 잘못 생각했어요. 카메라 찍는데요? 그거는 체력이 딸려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무거워요. 제 손에 들어가면. 카메라 찍는 사람 뭐 VJ라고 하는 거 아니야? 맞지? 바본가 봐. 아이, 뭐, 그렇다고 뭐 바보야. 자, 그럼 선생님 여기서 줄 수 있는 팁 하나는 뭐냐면, 뭔가 어디서 한 군데 먼저 하자고, 이제 차근차근 하자고, 깃발 먼저 세워보자고. 그러니까 어디다 먼저 깃발 세우면 좋을까? 어디다가? 6이요. 6?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야? 가운데에 있어서요. 가운데 있어서. 그러면 선생님 하나 팁을 더 줄게. 이런 거는 이웃하는 부분이 많은 데를 먼저 정하는 게 좋아. 반드시가 아니라 경우의 수를 따질 때 이웃하는 부분이 많은 곳을 먼저 표시하는 게 좋아. 그럼 이웃하는 곳이 제일 많은 데가 몇 번이야? 2번을 먼저 해. 됐어? 그럼 2번 한다. 근데 2번에 어떤 깃발, 어떤 색깔 깃발? 흰색. 그러면 깃발 먼저 선택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깃발의 종류 몇 가지야? 그러면 그 표시를 해놔. 됐지? 그럼 이미 사건 종결됐지? 그럼 이제 가정해놔. 뭘 가정해 놓냐면 2번은 흰색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 놓자고. 사건 종결된 거니까. 그러면 흰색을 칠할 수 있는 곳은 또 어디야? 흰색을 칠할 수 있는 데는 몇 번밖에 없어? 6번밖에 없어요. 6번밖에. 그러면 6번은 선택권이 몇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하면 될까? 뭐 이제 나머지는 뭐 똑같나? 나머지 똑같겠지, 그치? 1번에? 그럼 1번은 선택할 수 있는 깃발의 개수. 2가지지? 2가지지? 그럼 얘는 이제 파란색이라고 하자. 사건 종결됐으니까 내가 스스로 지정한 거야. 그러면은 어디도 파란색이어야 돼? 4번이나 3번. 파란색이면 되지. 4번 내지 3번. 그러면은 파란색이 갈 수 있는 곳은 몇 가지? 2가지죠. 2가지. 맞아요? 자, 그럼 2가지 써놓고 여기 파란색이라고 하자. 됐지? 나머지는 선택권? 빨간색 남았잖아. 빨간색 2개 남았지? 빨간색 2개는 선택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냥 여기. 그러니까 몇 가지예요? 2가지가 아니죠. 그냥 한 가지지. 왜? 여기 그냥 빨강이야. 여기 그냥 빨강이야. 이 빨강에 대한 구별은 없으니까. 그냥 한 가지지, 이거. 그냥 한 가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숫자들을 다 어떻게 해줘? 이 숫자들을. 다 곱하면 되겠지. 왜 곱해? 지금 연속적으로 사건을 발생시켰잖아. 그럼 1은 곱할 의미가 없고, 자, 얘 곱하니까 몇 가지? 12가지가 나오더라 이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팁은 뭐다? 이런 거 표시할 때 어디를 제일 먼저 정해라? 그렇지. 이웃한 부분이 제일 많은 쪽을 먼저 선택해서 판단해 보아라.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16번 해주고 싶은데 딱 보니까 귀찮다는 생각이 드네. 이거 너희들한테 맡길게. 이거 뒤에 풀이 보면서 참고해. 그러니까 이거 수강 신청하는 방법이야. 수강 신청한 방 별도의 방법 없어. 쭉 나열하는 수밖에. 1교시에 뭐를 하고 2교시에 뭐를 하고 3교시에 뭐를 할까? 너희들이 해가지고 쭉 나열해서 판단해봐. 한번 시도해봐. 그 다음에 18번. 18번. 자, 얘는요, 색칠하는 거예요. 색칠하는 방법. 이거 내신에 잘 나와.
색칠하는 방법. 색칠하는 방법. 이거 잘 들어줘봐. 선생님 방법대로 해. 이건 모양은 중요하지 않아. 자, 이렇게 영역이 몇 군데 있어요? 영역이 5군데 있습니다. 5군데 영역에다가 색깔 종류 몇 개요? 빨강, 노랑, 파랑. 예, 3가지 색이죠? 3가지 색을 칠해가지고 영역을 구별하려고 그래. 영역을 구별해야 되니까 이웃한 데는 같은 색을 하면 안 되지. 그건 일단 생각하고 있어. 자, 그럼 여기도 이제 번호로 매기든 이렇게 문자로 해서 영역을 일단 표시해 놓을게. 그러면 이것도 가장 인접한 부분이 많은 데를 먼저 표시하면 좋아. 근데 말이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인접한 부분이 많은 데를 표시하는 건 좋은데, 만약에 그냥 아무렇게나 여기에 먼저 칠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여기 칠할 수 있는 색깔의 종류 몇 가지? 3가지예요. 근데 여기는 A에 칠한 거 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몇 가지입니까? 2가지예요. 그럼 여기는요? 여긴 몇 가지일까요? B하고 색깔만 다르면 되죠. B하고 색깔이 다른데 몇 가지야? 그럼 2가지? 여기는? 여기 1가지야? 여기 1가지 맞니? 이거 1가지라고 한 이유는 얘하고 얘 색깔하고 달라야 되니까 그렇지. 근데 얘는? 마지막 얘는? 얘하고 얘하고 색깔 또 달라야 되니까 또 몇 가지야? 참, 이거는 이웃하는 게 아니잖아, 참, 이거는. 이웃한 게 아니잖아. 그럼 얘는 몇 가지야? 얘하고만 다르면 되지. 2가지. 그럼 얘는? 얘는 1가지라고 생각되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류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런 오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이 제안을 할게. 왜 여기가 1가지라고 답할 수가 없냐면, 얘하고 얘는 이웃해, 안 해? 이웃 안 하지. 그러면 얘하고 얘는 같은 색일 수도 있고 다른 색일 수도 있잖아. 그럼 만약에 얘하고 얘가 같은 색이면 E는 선택권이 2가지야. B하고 D가 색깔이 똑같은 색이면 E는 2가지잖아. 근데 얘하고 얘가 색깔이 다르면 얘는 선택권이 1가지잖아. 그럼 얘를 2가지로 해야 될지 1가지로 해야 될지 구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 거를 먼저 구별을 해 놓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얘하고 얘 또는 얘하고 얘 또는 얘하고 얘는 이웃하지 않죠. 그러면 이웃하지 않은 2 영역을 먼저 정해요. 정한 다음에 그 이웃하지 않은 2 영역의 색깔이 같을 때 다를 때 2가지 케이스로 나눈 다음에 계산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지금처럼의 이 오류를 벗어날 수가 있어. 자, 뭐라고 얘기했어? 이웃하지 않은 2 영역의 색깔이 같을 때 다를 때. 그러면 이웃하지 않은 영역의 종류는 많지. 근데 그 종류 중에 한 종류를 너희들이 마음대로 선택하면 돼. 즉 B, D를 이웃하지 않은 영역으로 하자. 선생님 B하고 D가 아니라 C하고 E로 정하면 안 되나? 상관없어. 선생님 A하고 D로 정하면 상관없다니까? 이웃하지 않은 영역의 종류는 많은데 그 중에서 한 영역을 내가 스스로 정하라고. 그러면 얘하고 얘가 색이 같을 때 또 2번째 얘가 색이 뭐 할 때? 다를 때 해놓고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하면 지금처럼의 오류는 벗어날 수 있어. 오케이? 자, 그럼 봐. 여기다 A, B, C, D, E 이렇게 할게. 그러면 B부터 칠하자. B가 이웃한 데가 많으니까. 그러면 얘가 이제 같다는 전제. 근데 B한테 먼저 색칠하면 색깔의 종류는 선택권 몇 가지? 3가지입니다. 그러면 D는 몇 가지겠어요? 왜 1가지야? 그렇지. 얘는 선택권이 얘 따라가야 돼. 1가지밖에 없어. 자, 그러면 이제 B 색칠했어. 뭐라고 지정해놓고 해도 돼. 그러면 A는 몇 가지야? B하고 달라야 되니까. 그 다음에 C는 그러니까 얘 정했고 2가지. C는 몇 가지야? C는 몇 가지? 뭐하고만 다르면 돼? B하고 D하고 다르면 되지. 근데 B하고 D가 색깔이 같잖아. 그러니까 몇 가지야? 2가지. 자, 마지막 E는 몇 가지일까?
이 몇 가지야? B하고 D가 같잖아. 그러니까 얘 두 가지죠. 그러면 아까 고민할 거 없죠? 아까 내용 고민할 거 없죠? 그치? 그럼 이 수는 당연히 또 곱하겠죠? 자, 두 번째, 이번에 B하고 D의 색깔이 다르다는 전제야. 그럼 또 B 먼저 색칠한다 했을 때 몇 가지? 세 가지야. 자, 그러면 D를 넘어가지 말고 A 몇 가지니? A 당연히 두 가지지? B하고만 다르면 되니까. 그지? 자, 그러면 C하고 D 이 아무거나 맘대로 먼저 정해도 돼. 어느 걸 먼저 할 것인지 순서는 상관없어. 어느 거 먼저 할까? C? C 몇 가지야 그럼? 두 가지지. B하고만 다르면 되니까. 그럼 분명히 B하고 C는 다른 색이야? 그럼 D는 몇 가지일까? D는 C가 이웃한 데는 C밖에 없지, 색칠한 것 중에. 그럼 B는 원래 신경 안 써도 되지만 B하고 C가 다른 색이라는 전제로 한 거니까 몇 가지야? 그렇지, 한 가지죠. 그럼 이제 E는요? 한 가지죠. 왜 한 가지예요? B하고 D가 다른 색이니까. 그래서 얘들을 또 어떻게? 곱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얼마야? 8, 3, 24지. 얘는 12지. 24, 12 어떻게 해야 돼? 더하는 이유는 같으면서 다를 순 동시에 없으니까. 그래서 36가지가 되는 거야. 자, 이거 색칠하는 방법 기억해도 어떻게 하라고? 이웃하지 않은 영역에 대한 부분을 너희들이 임의로 선택한 후에 같은 색일 때와 다른 색일 때 구별해서 경우의 수를 계산해 주어라. 다음 20번 문제 삭제. 너희들 부담 줄여주려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22번 문제인데 이런 문제 나오면은 뭐 학교 시험에는 나오지 저기 수능에는 안 나오는데 왜냐면 나왔잖아. 나왔으니까 안 나오는데 이거 되게 재밌어 이거. 1, 2, 3, 4라는 숫자를 갖고 중복됨이 없이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든 거지 얘들아. 1, 2, 3, 4라는 숫자 4개를 갖고 이렇게 4개의 숫자를 나열한 거지? 그치? 같은 숫자가 올 수는 없고. 그럼 원래 1, 2, 3, 4라는 숫자를 갖고 이렇게 배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야? 항상 이럴 때는 가장 큰 자리부터 정해줘요. 그럼 여기 몇 가지 올 수 있어요? 4가지 옵니다. 네? 여기는요? 3가지, 2가지, 1가지 해서 곱한다. 그래서 몇 가지 나오죠? 총 24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숫자 나열된 거 있지? 얘네들은 총 24개의 숫자가 있는 거야. 알았지? 24개의 숫자가 있는 거야. 근데 혹시 여기에 만약에 0이 포함되어 있잖아. 0이 포함되어 있을 때 5자리 자연수를 만들어라 그러면 항상 큰 자리부터 정하라고 그랬지. 근데 큰 자리는 절대 뭐가 뭐다? 0이 뭐다? 그러면 얘 몇 가지? 대신에 여기는 4가지지. 0이 와도 되니까. 그 다음 여기는 3, 2, 1 이렇게 처리되는 거야. 0이 들어갈 때는 그거 주의해. 첫 자리는 0이 뭐다? 그래서 어쨌든 봐. 1, 2, 3, 4 1, 2, 4, 3 이렇게 가지고 쭉 했지 이게. 쭉 했지 이렇게. 맞아? 그래서 가장 큰 숫자 4, 3, 1 이렇게 됐잖아. 배열을 했지? 배열했는데 얘 뭐 구하래? 이 수들의 총합을 구하래. 그러면 구할 수 있다. 있어. 다 더하면 되지. 24개 다 배열한 다음에 더하면 되잖아. 그치? 동의하지? 근데 이게 3점짜리야. 그럼 이거 정말 이걸 다 더해야 될까? 더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가장 부족한 게 뭐냐? 문제에 대한 고민 파악 없이 아는 것만 자꾸 풀려고 그래. 기억을 되살리려고 그래. 그러면 수학이 그럼 암기 과목은 아니잖아. 그러면 고민해봐야지. 관찰해봐. 관찰해보라고. 여기 앞에 숫자가 뭐니? 4, 3, 1. 여기 왼쪽에 숫자가 뭐로 돼 있니? 4, 3, 1, 2 이렇게 돼 있어. 4, 3, 1, 2 이렇게. 그죠? 이게 사전식 배열법으로 나열되어 있는 거야, 사실은.
첫 자리에 1이 왔을 때 2, 3, 4 왔죠? 얘들 이제 이렇게 왔죠. 그죠? 그럼 얘네들의 합을 구하라? 관찰해 보세요. 여기에서 뭔가 힌트가 없을까요? 힌트가 없을까요? 결국은 이렇게 이제 결과를 얘기해 주면 이 문제는 암기 문제로 돼버리죠. 그러면 그런 건 수능에 안 나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면 관찰하세요. 규칙이 있는가 판단하세요. 그리고 결론 내리세요. 자, 얘들아 이거 봐라. 여기에 가장 끝에 숫자하고 가장 앞에 숫자하고 더하면 뭐야? 각 자리가 다 5로 되지 않니?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다 5로 되지 않니? 그러면 또 두 번째 하고 앞에서 두 번째, 뒤에서 두 번째 더해도 뭐니? 다 5가 되지 않니? 그러면 순서대로 얘하고 얘 더하고 얘하고 얘 더하고 얘하고 얘 더하고 뜨르르 하면 5555가 몇 개가 나오는 거야? 그렇죠. 두 개 항이 한 쌍이 돼서 12쌍이 나오죠. 그래 곱하면 끝이지. 그치? 결과 보면 뻔한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막상 딱 봤을 때 그 답답한 심정을 억누르면서 관찰을 해보라고. 그러니까 저런 문제 푸는 게 의미가 있니 없니? 이게 사고력을 키워준다라는 의미는 있지만 저런 문제 한 번 풀면 똑같이 나오면 너무 좋지. 그치? 그냥 외워버린 거니까. 근데 수학의 사고력 키우는 데는 그닥 도움되는 문제는 아니야. 내가 풀어준 이상. 자, 그 다음에 정역이 1, 2가 있다. 1, 2, 3, 4, 5, 6이 있다. 공역이. 자, 이렇게 함수 대응하는데. 얘들아, 함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은 알니? 함수의 개수는 여기에 있는 x집합의 원소가 반드시 얘들 하나씩은 가리켜야 돼. 그러면 함수의 개수 구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 얘는요? 얘도 6가지. 얘가 선택한 거 얘가 또 선택해도 함수야. 그래서 6 곱하기 6 해서 36가지야. 그게 함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이야. 그런 걸 중복순열이라고 하는데 뭐 그거는 이후 얘기하고.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F1. F1은 의미가 1이 선택한 여기에 함수값을 얘기한다. 그리고 F2는 정역의 원소 2가 선택한 함수값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얘가 뭐의 배수가 되도록 하래? 이 합이 4의 배수가 되도록 하래요. 그랬을 때 함수의 개수 구하라 이 말이야. 응? 그러면 얘가 얼마고 얘가 얼마인지 라는 거의 합이 4의 배수가 될 때 일단 사건을 나눠.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 사건을 나눠. 그러면 사건을 나눠야 얘 더하기 얘가 4의 배수여야 돼. 근데 여기 4의 배수는 뭐밖에 없어? 4 하나밖에 없어. 그나마 다행이야. 그러면 얘가 4의 배수인 4가 되려면 이 합이 4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뭘 선택해? 1 선택하면 얘는 필히 3을 선택해. 이미 이건 사건 종결된 거야. 그러면 이건 사건이 종결이 됐어. 1, 2밖에 없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일단 이 문제 4의 배수니까 야 여기에서 이 두 수를 더해가지고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이렇게 되겠네. 요 두 개의 수 얘를 그냥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가정했을 때 첫 번째 A 더하기 B가 4라고 하자. 두 수의 합이 4가 되는 거야. 그럼 지금 이제 순서상처럼 얘가 1이면 A, B 3이면 되지. 또 2면 되지. 또 3일도 되지. 이건 다르지. 얘가 3을 가리킨 거와 1을 가리킨 건 다르잖아. 엄연히. 더 있니 없니? 더 없지? 그 다음에 이제 두 수를 더해서 4의 배수. 두 수를 더해 4의 배수면 또 8까지 되겠지. 8까지. 그러면 A가 뭐면 돼? 1 안 되지. 1. 그럼 아무리 큰 수 6을 더해도 7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A가 2면 얘 얼마? 6. 그 다음에 또 여기가 3이면 얼마? 5. 4면 얼마? 4. 그 다음에 이걸로 끝일까? 아니지. 요거 순서 바꿔도 되지. 그럼 여기 뭐야? 6, 2, 5, 3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두 수를 더해서 또 뭐도 되지? 12까지 나올 수 있지. 4의 배수. 그럼 12가 되려면 두 수가 모두 얘네들이 모두 뭐만 가리켜야 돼?
66만 가리키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다. 그치? 그럼 여기서 몇 가지? 세 가지. 여기에서 다섯, 여기서 하나. 얘들 또 가지수들은 더해줘야 되죠? 자, 그래서 총 몇 가지? 9가지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 조금 어려운 문제. 작년도 교육시험 모의고사네. 25번에 x에서 x로의 함수란 얘기는 정역과 공역이 똑같다는 얘기야. 1, 2, 3, 4, 5, 6 정역. 공역도 1, 2, 3, 4, 5, 6. 자, 이렇게 된 함수가 있대. x에서 x로의 함수. 근데 1대1 대응해야 된대. 1대1 대응? 자, 기본적인 수학 지식이 있어야만 문제 푸는 게 수월해. 그럼 함수에서 1대1 대응이란 얘기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돼. 어떤 조건이냐? 정역에 있는 원소들이, 이게 정역의 원소야. 얘네들이 다르면 얘네들이 가리킨 함수값도 달라야 돼. 자,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이 조건을 우리는 1대1 함수 조건이라고 합니다. 1대1 함수. 그러면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중에 하나예요. 1대1 함수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로만 하면 안 돼. 그렇다고 1대1 함수이면 1대1 대응이다도 아니고 1대1 대응이면 1대1 함수이다. 이건 맞거든. 그러면 여기다 추가적인 조건 치역하고 공역이 일치해야 돼. 그럼 공역은 뭐냐면 주어진 그냥 이 집합이 공역이고 치역은 얘네들이 가리킨 함수값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치역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1, 2, 3 이게 정역이거든. 얘가 4, 5, 6, 7 이게 공역이야.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건 1대1 함수야. 이게 치역이야. 이거의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이. 공역은 얘고 치역과 공역은 다르지. 그러니까 얘는 1대1 함수인데도 1대1 대응은 될 수 없어. 그러면 이게 만약에 좌표 평면상의 함수의 그래프로 따졌을 때 그 그래프의 개형은 1대1 대응이면요. 증가 또는 감소만 돼야 됩니다. 증가 또는 감소. 이게 불변해야 돼. 그러니까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는 함수일 때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돼.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돼. 이건 1대1 대응이 아니야.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면 그 함수는 역함수를 가질 수가 있어. 무슨 함수?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어. 알았지?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함수다? 1대1 대응 함수다? 이 얘기야. 그럼 역함수란 얘기는 어떤 직선의 대칭 관계지?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을 의미한단다. 그지? 요런 내용들을 일단은 알고 있어야 돼. 이 문제를 푸는데 꼭 반드시 필요한 내용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기본적인 1대1 대응에 대한 이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여기에서 이제 제시한 조건이 1대1 대응해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가리킨 거 얘가 또 가리키면 안 된다는 얘기지. 앞에서 가리킨 걸 나머지 애들이 가리키면 안 돼. 그럼 만약에 1대1 대응의 개수 구하라. 1한테 선택권 준다. 몇 가지야? 그럼 2는? 그렇죠. 한 가지씩 줄어들죠. 한 가지씩 줄어들어. 그래서 6, 5, 4, 3, 2, 1. 뭐라고? 6, 5, 4, 3, 2, 1. 이걸 다 곱해야 돼. 그러면 얘를 6 느낌표 이렇게 쓰지. 현정이하고 세훈이 이거 봐도 이게 읽어줄 때 6 느낌표 이걸 계승이라고 읽는다. 뭐라고? 계승. 이어서 계속 곱한다는 얘기야. 6팩은 6부터 시작해가지고 1까지의 곱을 얘기해. 그래서 영어로는 팩토리얼. 그래서 6팩 이렇게 얘기해. 그럼 n팩이 뭐야? n팩.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뜨뜻 해가지고 1까지 곱한 걸 n팩이라고 해. 자, 이게 이제 1대1 대응의 개수야. 1대1 대응의 개수. 근데 얘는 조건을 더 추가시켰어. 어떤 조건까지 추가시켰어? n의 값이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n은 자연수잖아. 그러니까 n이 1하고 2일 때지. 그러면 f2n은 fn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f3n보다 작다라고 얘기했어. 이걸 만족하는 함수 fx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한 거야. 이게 뭐냐? 여기에서 n이 가질 수 있는 건 뭐하고 뭐야?
1, 2밖에 없잖아. 1, 2밖에 없어. 그래? 그럼 n이 만약에 1이야. n이 1이면 n에다 1 대입하면 이거 F2죠? 이거 F1이죠? 이거 F3이죠. 그죠? 이 같은 대소관계가 되도록 해야 돼. 그 다음에 또 n이 2면 F4죠? 그 다음에 F 얼마예요? F2죠? 그 다음에 F 얼마죠? F6. 이걸 다 만족해야 돼요. 이 두 개를 다 만족해야 된다고. n이 1일 때 이거, n이 2일 때 이거, 이걸 두 개를 다 만족해야 된다고. 아, 그래? 그렇구나. 그러면 이걸 다 만족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네. 확실한 건 F4는 무조건 F2보다는 작아. 그지? 근데 F2는 말이야. 얘보다 작고 얘보다도 작아. 그럼 대체 얘는 얘하고 얘하고의 관계가 있어 없어? 관계가 없지. 관계가 없지. 그러니까 F1, F3 이렇게 있는데 얘 대소관계는 있잖아. 근데 문제는 얘의 위치가 여기에 들어가도 되고 여기에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야? F6이라는 얘는 말이야. 6이 가리킨 함수값은 여기에 들어가도 되고 여기에 들어가도 되고 여기에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냐고. 맞니? 이해되니? 그러면 얘가 선택할 수 있는 자리가 몇 군데야? 세 군데네. 그치? 그럼 만약에 세 군데야. 그럼 사건은 종결된 걸로 간주하고 F6이 그냥 여기 있다라고 가정하자. 그런데 뭐 남았어 아직? 1, 2, 3, 4, 6. 아직 뭐가 못 가리키고 있어? 5 남았지, 5. 5 남았잖아, 얘들아. 그럼 5는 여기에 대소관계에 포함되어 있니, 안 돼 있니? 포함 안 돼 있지? 그럼 5는 아무거나 가리켜도 되겠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야, 5한테 만약에 선택권 먼저 준다고 가정해봐. 그럼 5가 선택할 수 있는 숫자는 몇 개야? 6가지야. 그리고 나머지 숫자를 갖고 지들끼리 여기 알아서 배정하면 되지. 배정하면 되지. 맞아? 그럼 알아서 배정한 거 사건이 종결된 거랑 다름없잖아. 한 가지지. 근데 문제는 F6의 이치가 여기 거나 여기 거나 여기 거나 몇 가지 있으니까. 세 가지가 있으니까. F5가 선택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F5가 될 수 있는 거 몇 가지라고? 6가지고요. F6의 이치가 있는 거 몇 가지예요? 세 가지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곱해서 총 몇 가지? 18가지 이 조건을 만족한 함수의 개수가 등장을 한다는 얘기야. 생각해 볼 수 있겠니? 이해되니? n이 선택할 수 있는 숫자는 1하고 2야. 1하고 2를 이 관계식에 대입하면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부등식인데 F6은 이거는 확실해. 이거는. 왜냐하면 F2는 얘네들보다 작으니까 얘보다 큰 거야. 근데 F6의 위치는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세 군데의 위치가 있고 F5. 이 5는 아무거나 가리켜도 되니까. 됐지? 그래서 18가지. 이런 거에 대한 연습을 좀 해야 돼. 그 다음에 그 끝내야 되겠네. 26번 질문 뻔히 나올 텐데. 그래서 27번까지 숙제. 너희들